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중세 경제 부분을 할게요. 그 중세 경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은 그 토지 제도의 변화 과정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고려 시대 때의 그 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중세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 고조시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농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 사회다 보니까 농업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이제 민생 안정이라든지 국가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와 조세제도 정비해서 이제 기족사회 안정적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초점 맞춰서 했다. 자, 그러면 토지제도의 정비 과정을 볼게요. 이 토지제도 정비 과정 상당히 중요하니까 별표 한 두세 개는 쳐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그 사료 관련된 사료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역분전, 계정전 시가, 시정전 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정전 시가, 그 다음 계정, 경정, 뭐 이렇게 이런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와 함께요. 자, 그러면 역분전을 이제 볼게요. 역분전은 태조 왕건 때 지급했던 거죠. 그래서 농공 생산적인 토지 급여로서 후산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결 단위로 지급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고조사 시카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역분전은 분모 조토라는 그 이념을 이제 줬다고 그래요. 국왕이 신하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 분모 조토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후삼국을 이제 통일할 때, 고려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할 때, 고려는 왕건만, 뭐냐면, 그 세운 국가가 아니죠. 여러 호족 세력들이 같이 세운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물도 왕건이 독차지한 게 아니라, 그 공로에 따라서 여러 호족들이나 장군들에게 이제 동시에 나눠준다는 그런 이제 분모 조토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분전은 다음에 지급한 것이 시정정시가예요. 자, 시정정시가는 언제 실시했냐면 경종 때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시정정시가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시정정시가의 내용을 보면 간품과 인품의 병용한 급전제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간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강종 때 그 제정된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문간, 무간, 자법 이렇게 이제 세 개 계통의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인품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족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호족 세력들 원융이라고 했거든요. 원융. 예. 그래서 이들에게 지급했던 급전제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앞에 있는 역분전제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아니, 기출 문제가 아니라 잠깐, 제가, 자, 먼저 이제 기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 이게 이제 9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통 이제 그 시정정시가는 뭐와 뭘 주어지냐면 전지와 시지가 주어져요. 전지와 시지가. 예, 잠깐만요. 줌을 다시. 네, 이렇게 좀 앞에. 자, 전지와 시지가 주어지고요. 크게 이제 세 개 계통으로 나누죠. 크게 세 개 계통으로. 세 개 계통으로 나누는데, 노란색이 잘 보이죠? 이게 바뀌네. 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요. 자, 관계가 주어져, 관계.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건 간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간직이라는 것은 실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일.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관계가 있고 간직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거 뭘까요? 이거는 상관칭을 말하죠. 그러니까 명예직이에요. 그냥 명예직. 예. 자, 관계는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어지냐면 원흉 계층들에게 주어요. 원흉. 이 원흉 계층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호족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호족. 그래서 얘들은 이제 간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명예직만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은 일을 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당수의 뭐냐면 토지를 지급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이 원흉 계층들이 되게 이제 요 안에서 관계 중심의 그 계층에서 원흉 중심은 되게 어디에 속하냐면 육품 이상. 그래서 이제 10등급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 중심에 이제 주어질 때 제일 많이 주어진 사람은 이 원흉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대개 보면 어떤 세력일까요? 구세력이죠. 구세력. 네, 구세력.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고려를 건국했던 그 자손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간직을 이제 중심으로 한 거야. 간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강종 때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했던 것들인데, 자,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사색 공복을 이제 보면 이 당시 이제 단상층이 있고, 비삼층이 있고, 그다음 녹상층이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뭐 있어요? 문관, 무관, 잡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문관, 무관, 작업. 자, 문관층들은 문인들은 주로 뭘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고요. 되게 육두분 계열이죠. 그다음 무관은 이제 뭐냐면 시위군들.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위군들을 강화시켰죠. 이런 계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친위색들. 작업하면 이제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왕실 잡무를 담당하거나, 그 다음에 질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문무 작업은 강종 때 키워진 무슨 세력이다? 신진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한해가라는 게 있어. 한해가. 그래서 이제 한해가를 지급했다. 그래갖고 이제 한해가들은 이제 주로 누구한테 지급했냐면, 물론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시정되니까 한해가 지급 대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주서에서는. 다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같이 이제 추정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속들, 그 다음에 잡류들, 그 다음에 일반 군인들. 이때 일반 군인이라는 것은 장교급이 아니라 그냥 하사관 밑에 급, 하사관 이렇게 이제 줬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는 기미 급 하녀 가등이라는 말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 급 하녀 가정, 기미 급 하년 가등이라서 가등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뜻으로 이제 이속이나 잡류나 일반 군인이 정도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건 추정. 명확하게 아니라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세 등급에 비해서 세 개의 계통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지와 시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전지가 많았죠? 전지. 예, 전지가 더 많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출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0페이지 펴보세요. 자, 50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자, 다음은 그 고려시대 언어 정식가 일부를 도표한 것이다. 이 정식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그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단삼, 비삼, 녹삼, 그 다음에 자삼 이런 계층들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색 공복을 바탕으로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정정식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출 근거에 제가 이제 실어놨어요. 1208페이지 펴보세요. 자, 1208페이지에 보면 여기 9편에 있는 내용이 있죠. 이 9편의 내용을 이제 일부 발췌해 갖고 시험 문제 낸 거야, 이게요. 표에 보시면. 그래서 1208페이지 248번 그 표를 보는 건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같이 밑에 이제 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반 외에 무반이나 작업 그 다음에 등 지급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일단은 그 문반이나 외에 무반과 작업층도 지급 대상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문반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다른 표에 보면 무반과 작업도 같이 주어져요. 예, 무반과 작업층도 이렇게 같이 주어진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무반 있고 작업도 보이죠? 예, 보이시죠? 근거편에 있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반 작업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되게 강종 때 길러진 신진 세력들이에요. 신진 세력들. 그래서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작업에는 뭐 사천 같은데 사천의 그 사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무인데 그 작업 측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지몬 같은 사람들 여기에 이제 속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인품을 고려하고 있어 역분전 성격을 타피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자산 계층 중에 그 상당수 이제 10등급 이상은 원흉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세력권 있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산, 그 다음에 비삼, 녹삼 이런 걸 볼 때 되게 보면 등급별로 이제 점점 이제 녹삼이 좀 낮고 전반적으로 비삼이 좀 그 다음이고 단삼이 그 다음 순서지만 쫙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도 예를 들어갖고 녹삼의 그 뭐냐면 녹삼의 저기 1, 2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는 비삼보다 그 하등급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비삼의 그 1, 2등급, 3등급은 그 단삼의 그 하등급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제 등급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전지자 시즌 높여왔지만 전반적으로 녹삼 중에서도 좀 경력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좀 그 위에 있는 비삼보다 좀 많이 주고 비삼 중에 경력이 많은 사람은 단삼보다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인품이 많이 반영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급 등급에 미치지 못한 관리는 전 15개월로 지급됐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한해가라고 해요. 한해가. 그래서 한해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료에 보면 기미, 급차년, 가등이라고 해서 그 모두 한 15개월 정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지급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추정컨대 서디나 이속, 잡류, 일반 군인들에게 지급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산층 구성원들은 재산들로 그 간직이 없는 상가는 제외됐다. 아니죠. 이 자산층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가 10등급 이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윤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간직이 없어. 다만 뭐만 있어요? 관계만 있죠. 관계만 있기 때문에 이들은 되게 어떤 출신이냐면 호적 출신자들이야. 근데 이들에게 상당수를 많이 지급한다고 보고 있죠. 심지어는 그 밑에 단삼, 비삼, 녹삼 계층보다 뭐야? 더 많이 주죠. 그러니까 종전의 기득권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표에서 이제 살펴볼 듯이 그 당시에 경종 때의 이 시정정식가는 어떤 계층과 어떤 계층의 이제 세력 균형 아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신세력, 그러니까 예전에 강종 때 이제 세웠던 신진 세력들과 그다음 호족 등 구세력이 같이 있었다. 심의 균형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정식가에 반영이 되고 간품에도 어떤 것을 기준했다?
인품을 기준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이 기흥, 니은, 디귿이니까 답이 4번이 돼요. 4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그 기출 근거와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이게 9편에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통론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푸셈, 그거 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이야. 예, 이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긴 하죠. 자, 1208페이지 내용 285번을 보면요. 자, 강종 때 이후 새로운 간인들에 등장한 과거 출신자와 시군 출신들이 주목된데 특별히 정치 경제적 기반이 없는 유학적인 소양만으로 과거를 통해 관계를 진출하거나 무사적 재질로 시군에 뽑힌 이들이 강종의 특별한 보호 아래 성장을 거듭하여 전시가를 제정한 모략이 이미 간인사의 주역을 부상하였는 바 이들은 단산층 이하의 무반, 문반 작업들 중심으로 이루는 걸 판단된다. 이들 외에도 국초일의 간직에 종사해온 일부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진세력들이 이제 포함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잠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무반 외에도 작업계층도 존중되었다. 이 작업의 이제 종류가 나와요. 전중, 사천, 연수, 상소원 이런 관리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천대죠. 천문, 역수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상소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연수원은 이제 왕의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거의 뭐냐면 기술직, 중인계층이 담당했던 분들인데, 보통 조선시대 때는 중인계층이 좀 차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고조시대는 고조 초기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이제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와서, 1209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287번 보면요. 자, 이에 가등에 미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게 오타네요. 이들에게는, 모두 15개월 지급하였다. 그래서 문반, 무반이라는 양반제가 확립되지 않는 단계에서 토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 계통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할 수 있다. 나누어 준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해가라고 하죠. 그래서 한해가의 지급 대상은 이제 추종컨대 서리, 일리, 이런, 이송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류 이런 계층들을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88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산 계층 중에 원흉 이상. 원흉은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전 호족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원흉 이상은 잔삼, 자산, 증란경 이상, 단삼, 동안경 이상은 비삼 등등 해가지고 자산의 기준은 원흉과 단비, 녹삼의 기준으로 중단경, 동안경, 소주부 성격을 다니는 실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가 원흉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원흉은 국가 초일에 사용된 16등급 관계 중에 12에 속하는 관계명이고 이에 비해서 중단경 이하의 간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표일에 대해서 원흉 계층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이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표일 부분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자삼층은 제일 위에 있는 자삼층은 강종 때 공복제도에 의하여 원흉 이상의 관계 소유자를 말한다. 원흉은 고조 초기의 관계의 풍계를 볼 때 육품에 속하며 등급은 10등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흉 이상의 관계 소유자는 대부분 호족 출신의 계열로 속하는 자들로 이런 때도 간직을 맡기도 했지만 못하네요. 구체적인 간직 없이 관계만 지니고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산층은 무반 작업과 구분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간직을 갖고 있더라도 관계가 원흉 이상의 자들은 관계를 기준으로 자산층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자산층에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돼 있어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시정장식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죠. 개정정식과 볼게요. 개정정식과. 자, 개정정식과는 언제 실시됐냐면 목종대 실시했어요. 목종대. 예. 그래서 이제 그 개정정식과 관련된 사조들이 밑에 보이죠. 예, 목종 때 실시한 개정정식과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요. 자, 이 개정정식과는 이제 보면
그 목종대시 시장 개정정식과는 종전에 인품이라는 막연한 그 요소를 제거하고 강계 위계에만 고하를 기준으로 해갖고 포종 삼았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시가 수급자의 가등을 18급으로 나누고 18급 밑에 한 해가를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했다는 거. 여기에 군인이라는 건 무관이 아니라 이건 뭐야? 일반 군인이죠. 일반 군인. 풍기가 없는 일반 군인들이 말하는데 앞에 이제 그 시정정식과는 한 해가에서 그 군인을 지급할 거하고 예상은 하고 있어. 근데 사조상이 명문화되지 않았거든요. 요때 이제 사조상으로 명문화시켰어. 군인에게 지급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상단에게 현직관료에 비해 몇 갈 더 낮춰 급여했다. 그러니까 종전에 원윤 같은 간계만 있고 간직이 별로 없는 이런 계층들이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의 표현이다. 현직주의의 표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이 같은 풍기의 문관에 비해서 적은 전시를 수여하고 있다. 이거는 문신귀족사의 면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런 그 무관이 이제 문가무에 비해서 적은 전시를 주어진 것은 나중에 경정전시과 때 고쳐져요. 요거는요, 개선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개정전시과 부분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정전시과를 보기 전에 덕정 때 한인전시과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한인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뒤에 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다시 하고요. 경정전시과를 보죠. 경정전시과는 지급이 전시의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농장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문벌귀족들이 대농장을 확대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간직들이 막 늘어나. 간직들이. 그러니까 지급할 토지들도 많아지죠. 근데 지급할 토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파이가 그대로인데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파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외에 여러 가지 간직들이 형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급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문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면 이제 문관이 더 우위에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중간에 뭐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하면서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헌의 대가로 많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종전까지 전시에 지급된 상관이 탈락됐다. 상관 아시죠? 그래서 관계만 있고 별로 이제 실직이 없는 사람들이 상관들인데 이들을 거의 대부분 탈락시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에는 일부 대상만 탈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해가가 소멸된 점. 한해가가 이제 종전에 있었죠. 한해가가 이제 가등어로 이제 들어가요. 가등으로. 그래서 일원화시켰고 대신에 뭐가 이제 형성됐냐면 무상계 전시와 별사가 전시가 이제 형성됐어요. 무상계 전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무관리제 아시죠? 문무상계제. 문무상계제 갖고 이제 무상계 계층을 대상으로 딱 무상계 계층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계 계층들에게 토지를 지급했어요. 이게 무상계 전시인데 이 무상계는 이제 그 어디에 포함되냐면 향리나 탐나의 왕족이나 여진의 추장, 노봉이나 여진의 추장이나 노병, 그 다음에 공장, 악공들에게 수여한 거예요. 악공.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무상계 전시라고 나왔던 사람이 공장이죠. 공장. 공장이 뭐죠? 공장은 공인이죠. 공인. 그러니까 일부 공인들에게 뭘 줬다? 무상계 전시를 줬다.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 별사가 전시가 많은데 별사가 전시는 뭐냐 하면 그 지리업이나 승려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전시예요. 그래서 6단계를 나눠서 이제 지급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향직이 지급됐다. 이게 있어요. 향직. 향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무상계제를 도입을 할 때, 중국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간직제도, 관계제도를 그대로 없애지 않고 그 위에다 도입이 됐거든요. 실제 문무상계제로 운영되지만 기존의 간직이 뭐가 있었죠? 향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관리든 이제 관리마다
자기가 문상계, 무상계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받아요. 향직도 있어. 두 개의 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향직들은 그렇게 이제 무시해버리고 안 줬는데 요때 향직이 지급됐다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향직 관련된 내용은 기록에 보면 지급했다 또 없앴다 지급했다 없앴다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이제 뭐냐면 경정정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개정정시가로. 그래갖고 이제 요걸 아니 경정정시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국부셈에는 그 좀 잘못된 게 뭐냐면 한직은 제했다 이렇게 나와. 또 그 국부셈에 보면 요거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예, 부셈 내용이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경정정시가 때는 한직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 이제 그 전시가 네 개죠. 저기 그 앞에 있는 역풍전까지 하면 네 개 이제 그 토지 제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시정 전시가 경정 그다음에 개정 이 세 개 전시가 네 개 전시가의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 경정 전시가하고 개정 전시가 좀 차이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정하고 개정.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토지 제도가. 근데 한동안 토지 제도가 주관식 이후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이제 또. 이게.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가전을 보죠. 녹가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녹가전은 이제 뭐냐면, 그 무신정변 이후에 전시가 제도가 붕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신진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원종 때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을 복귀한 후에 그 현직자 위주로 해서 그 경기 8년에 한해 갖고 지급했던 땅이 녹가전이에요. 이 녹가전은 전시가 체제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전시가 체제 안에서 지급한 거야.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근데 예전에는 말했지만 이 경기 파는 지역이 뭐예요? 노동자 땅이죠. 지금도 이제 서울과 그 서울 부근의 땅이 뭐예요?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신진관료들에게 올려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검은세 쪽도 다 뺏어 가버려. 그래서 이제 신진관료들의 어떤 그 경제적 기반을 없애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또 뭐냐면 그 신진관료들 불만을 사가지고 그 뭐냐면 이성계와 결합이 돼가지고 뭐냐면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경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녹가전을 예전에 이제 그 전시가 뭐 가전법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방법이 뭐냐? 자, 이때 상속 방법은 무슨 상속 방법이냐면 이 당시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상속 방법이야. 원칙적으로 수조권은 상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공홈정시가 있죠? 공홈정 외에는 법제적으로 상속이 안 돼. 근데 상속은 실제로 돼 있어. 왜 상속이 되냐면 직역이 세습되기 때문에 직역의 반대국부인 이 수조권도 뭐가요? 상속이 돼. 상속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상속이 되냐? 이걸 이제 뭐냐면 정전 연립 방법으로 이제 계승한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현원적, 지역적 범위를 한정되어 세습되고 순서를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정정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수교리나 수식교리로 묶는 단위를 정정이라고 해요. 정정. 예. 그리고 이제 연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역에 상관없이 세전하는 방법 그것을 이제 연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예전에는 이제 나눌 때 수주지를 나눌 때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정정을 이제 나눌 때 기준이 하나가 족정이 있고 반정이 있어. 족정은 17개월 기준한 거고 반정은 거기에 7, 8개월 정도 기준한 거야. 왜 반정이 생겼냐면 그 당시 이제 산이나 호수나 늪지가 많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갖고 되게 7개월에서 8개월까지 해갖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수조지를 이제 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이라고 해요. 전정이라고 해요. 전정. 예.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이제 기록을 하냐면 정정장적이라 해가지고 정정장정이라 해서 뭐냐면 토지대장 기록을 해요. 정정장정이라는 토지대장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냐면 작정제라고 해요. 작정제. 그래서 이제 수조지를 정조로 나누고 족종은 17개월, 반정은 7, 8개월 나누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 장부를 전적 장정이라고 하고 이걸 작정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록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누구누구의 일정은 누구누구의 사람의 수조지다 이렇게 적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수조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또 세습이 되고 그 아들에게 또 뭐야? 세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에 가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사전이 가사나 돼버린 거야. 국가의 사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전정연립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직역을 받지 않더라도 뭐요? 예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 우리가 받았던 당이나 우겨가지고 계속 뭐냐면 사전을 받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정법에서는 그 작정지 있죠. 그러니까 전적, 장적, 전적, 잔적을 제가 예, 전적, 장적 발음이 안 되는데, 예, 요걸 이제 작정제라고 하는데, 자, 요 장부를 이제 예전에는 이름을 적었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안 적고 이제 뭘 적냐면 나중에는 하늘천지에 따지 해가지고 천자문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천자문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름은 이제 안 적고 천자문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종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름을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 수조지다 하는 이런 사전의 가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가정법 때 이제 내용이고요. 하여튼 작정이라는 이 작정제의 단위가 이 정전이고 정전은 이제 결순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족정과 그 다음에 반정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록한 장부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때 이제 수조지를 뭐냐면 그 세습할 때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전정 뭐야 아까 까먹었다. 전정 연립 방법이고 이것이 법률로 규정이 됐다. 그리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수조지 상속은 주로 단독 상속이에요. 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직역은.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전시가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자, 전시가의 특징은 전지와 시지를 같이 지급한다. 전지는 토지의 수조지를 지급한 거고요. 시지는 뭐죠? 시지는? 이 시지는 그 뗄나무나 숲에 가서 뗄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올 수 있는 권리야. 되게 이제 그 산림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제공하는 건데 개경에서 한 1, 2일 정도 거리에 이 시지를 지급해요. 원래 이 시지는 전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간을 나죠. 그 시지를 이렇게 전지화되고 점점 시지가 점점 축소되다가 나중에 없어지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뭘 지급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전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사전이라고 하죠. 사전. 네, 주문을 이렇게 좀 멀리 해놨는데 참아듣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요. 어디까지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지를 이제 되게 구분을 할 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좀 적으세요. 전지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기내 구분전하고 외방 사전 이렇게 구분해요. 기내 구분전은 뭐냐 하면 개경 부근에 있는 지역의 땅이에요. 개경 있는 지역의 땅. 그래서 개경 부근의 지역의 땅으로서 전체 지급액의 7분의 1 정도 돼요. 8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되고요. 주로 이제 양반 전주들이 그 부근에서 이제 하루 거리니까 양식을 해결하면 자기가 먹고 있는 양식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다음 외방 사전이 있는데 외방 사전은 뭐냐면 개경 외의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유도 이제 요 외방사전에서 대신들이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전객 농민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외방사전이 문제가 된 거야. 외방사전이 왜 문제가 됐냐면 기내 구분전은 개경 주변이니까 왕의 통제가 가능하죠. 중앙정부에. 근데 외방사전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농장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고 등등 하니까 나중에 이제 가전법을 만들 때는 그 사전은 외방 지역에는 안 줘요. 어느 지역만 주는 거죠? 경기도 지역에 한정돼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외방상자에서 농장의 확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그 전시과는 이제 간직의 복무에 대한 직역의, 복무와 직역에 대한 반대국부를 지급하고요. 가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퇴직 시나 사망 시에 토지의 국가를 반납하지만, 직역의 세습으로 사실상 세습이 되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국가가 징수하여 수조권자에게 지급하지만, 후기에는 갈수록 개인이 직접 징수해요. 그래서 가전법 개혁 때는 개인의 징수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전법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개인이 사전에 징수를 인정해줬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징수해서 개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종 때 실시한 간수간급제의 원래 원칙은요. 그렇지만 그게 제일 잘 지켜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버노트에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자, 94페이지 펴보세요. 94페이지. 일단 그 앞에 이제 또 보면 94페이지 보면 93페이지부터 볼게요. 전시과 제도가 있네요. 자, 전시과 정비에서 역군정 같은 경우에는 후산국 통일에 설치됐고, 그래서 후산국을 통일한 통일 과정에 공이 있는 조신이나 군사들과 충성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요.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성품과 행실이 착하고 악한과 공로의 대소를 기준했다. 농공 행상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호족과 측근세를 충성을 유도하고 왕조의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령정식과 같은 경우에는 전지와 시지를 동시에 지급했고 간품과 인품의 병행한 급전지였다. 그래서 자산, 단삼, 비삼, 녹삼 4색 공국제에 의해서 문반, 무반, 작업을 이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계통의 이제 토지가 지급됐고 한해가가 지급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산증 같은 경우는 상당수 언윤계층으로 지방호족이나 공신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개정전시과는 간품을 기준으로 급전했고 성종 때 간료제 정비되면서 전시 지급의 구분이 일원화되고 18가를 구분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그 다음 각각의 전지와 시지의 지급 액수와 수급 대상의 증명을 기재했고 그 다음 한해가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 우문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문을 숭배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차별했는데 같은 등급이라도 정산품 상장고는 그 5가에 불과했는데 정산품 육상선은 4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뭐냐면 위에 있는 거예요. 4가는 뭐냐 가등을 말해요. 여기 가는 정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등을 얘기해요. 5등급, 4등급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군인에게 토지 지급은 이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죠. 마군, 보군 이렇게 이제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직종분류 지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마군은 뭐죠? 기병이죠. 기병. 그다음 보군은 보병이죠. 기병은 장비나 말을 사육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등급이 보군보다 마군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리지기도 토지를 지급했다. 주사, 녹사, 벌가는 16가. 그 다음에 영사, 서사, 감사는 17가. 그 다음에 현직주의 포방에서 상가는 현직자에 비해서 몇 가지 낮춰 지급했고요. 경고직, 동정직 같은 특별한 이제 뭐냐면 명예직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진 간이층과 관계만 소유한 호족층, 공신세력 등 차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종 때 이제 5년에 문무 양반, 잡세 원리에게 전시를 가급 더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고, 독종 3년에는 양반과 군인, 한인전시과를 개정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란족과 싸움에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경정전시과는 18가등제를 실시했는데, 그 개정전시과의 가외작, 그러니까 한해가에 있었던 사람들, 한인 잡류들 간의 흡수 통합해서 정비된 모습들 보였고요. 전시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거. 그러니까 시지의 감소가 컸는데 그는 아까 말했던 시지가 원래는 항무지나 벌판에 불과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경작지화되면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무반에 대한 대우가 상승됐다. 거란이나 그 다음 뒤에 이제 여진족 등등등과 싸우면서 문간의 지위가 높아졌어요. 예, 여진족은 좀 뒤에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등급이라도 정산품하고 정산품 상장공하고 육상서를 공할 때 정산품이 더 우위를 받게 되죠. 전반적으로 상승됐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도 뭐냐면, 무인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도 뭐냐면, 경제적 지위가 이렇게 상승하는 데 반해서 정치적 지위는 뭐죠? 권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서리직과 잡노직이 더 분화됐고, 그 다음에 개정정식에 빠졌던 향직이 다시 포함됐다. 그러니까 향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어졌다가 또 빠졌다, 주어졌다 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새로운 전시가도 이제 됐는데 무상개전시, 별사정시, 공예정시, 공음전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상개전시와 별사정시 아까 설명했고 공예정시는 이제 중앙과 지방 여러 간층대 운영 경비를 줬던 것들이고 원래 공예전 부분은 예전에 이제 성종 때부터 마련됐어요. 이 공예전은. 근데 전시가 제도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건 이때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공음전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훈신인이 그러니까 여러 이름의 이제 전시가가 있었는데 이 공음전 전시가는 예전에는 뭐라고 이제 불렸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훈전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렸다가 공음전으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공양왕 때는 공신전으로 또 불려요. 그러니까 훈전이나 공음전이나 공신전이나 다 똑같은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문종 때 공음전시가는 그 예전에 이제 그 했던 걸 좀 정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새롭게 만든 것보다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전시가 운영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받았죠. 전지는 아까처럼 기내 구분전과 외방사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기내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이틀 거리 정도 이제 있는 거리고 식량을 이제 주로 양반들 식량을 구하기 하고 외방사전은 지방에 있는 건데 이 외방사전이 나중에 농장지 확대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양관전주들은 외방사전에 곡물 대신에 포나 기타 작물 바꿔 징수하고 운송에 편리함을 껴있고 양관전주의 안시는 기내구분전에서 해결됐다. 그래서 기내구분전은 후에 수신전과 후장전으로 그 전수되었다. 그 시지는 이제 아까 뗄나무 풀을 구할 수 있는 개경 근거리에 이제 설정이 됐고요. 운영은 전주 전객제인데 전주는 뭐예요? 전주는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죠. 정객은 수요권을 바치는 사람을 정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정객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지주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그다음 자장론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적 신분 관계가 상하관계에 전제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주 전호제 외에도 전주 정객제가 있어요. 수조권을 매기로 전주 정객제. 그래서 이제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정제라고 했는데 보통 이 토지는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작정이라는 그 문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을 기도해서 17개월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완제고요. 완편이고 실제로 이건 완편된 걸 족정이라고 하죠. 근데 산이나 호수나 늪지가 많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반정이라 해가지고 7개월에서 8개월로 해서 일정을 만들어. 그래서 족정은 원칙은 17개월이지만 반정도 뭐냐면 일정을 계산을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제 정월 기준에서 수소, 한수, 가급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이 전전작정이라는 그 뭐냐면 문서고요. 이것을 이제 작정제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작정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조시대 때는 그 정월 기록할 때 정주 이름을 그대로 기록했죠. 그래서 이것이 사전의 가산화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름 대신에 그 가전법 때는 뭘 기록했냐면 그 천자문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세수지는 원래는 이제 그 간에서 걷어서 지급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접 답변, 직접 징수가 돼요. 이것이 이제 가전법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세습이 부여져. 근데 직역이 세습되면서 실제적으로 뭐다? 계속 세습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전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요때 이제 지금 전시가는 가정걸 대해서 얘기하고 나머지 전시가 부분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13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외에도 이제 그 가전 외에도
그 공홈전시가나 한인전시가, 군인전시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쯤에 설명은 양반전, 문무가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공홈전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공홈전은 이제 공을 세운 공료자 또는 오품 이상 관리대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있는데, 공을 세운 그 관료자, 아니 공료자 또 오품 이상 관리대에게 지급했는데, 요거는 오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관료제설과 귀족제설이 다르죠. 관료제설은 이 오품을 뭘로 해석해요? 그냥 순수한 공로, 5등급 정도 해석하는데, 이에 반해서 귀족제설은 우리가 생각한 강계 오품 정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이제 문무가전, 보다도 좀 다른 게 뭐냐면 세습이 가능한 토지야. 법제적으로. 네, 법제적으로. 그래서 이름도 좀, 그때그때 바뀌는데, 경종 2년 때는 훈전이라 불렸다고요. 그 다음에 현종과 문종 때는 또 공훈전식가라 불렸다가, 그 다음에 공양왕 때는 공신전으로 또 바뀌어요. 근데 실제로 성격은 똑같아요. 이름만 이제 명칭만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공훈전식가, 문종 때 공훈전식법을 정했다고 하는데, 요 정한 건 요때 처음 정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공훈전 같은 비슷한 성격의 토지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때 내용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공훈전식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손들이 그 뭐냐면, 그 공로자의,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죄를 지어도, 뭐죠? 이것을 그 지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상당수 이제 세습이 상당히 보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한 공훈전 3분의 1은 지급받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듯이 죄를 지어도 세습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전이 있는데, 한인전은 뭐냐면 이제 유품 이하의 그 간인들에게 지급했던, 간인들 자손들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그 한인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덕정 때 이제 한인 구분전이라고 하죠. 이 한인전은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 하살표 반응이 있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동정직, 명예직을 받은 그 동정직을 받아 처음에 산직책에 속해 있던 간인들에게 주어진 토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실직을 받기 전에 동정직이라는 그 간직이라는 명예직을 받죠. 그때 잠깐 이제 대기 발령 상태에서 줬던 간인들에게 주어진 토지다. 이 두 번째 견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가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게 더 있냐면 첫 번째 견해가 주 견해야. 그래서 유품 이하의 간인 자녀들에게 지급된 토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군인전을 보죠. 군인전. 자, 이 군인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관들 있죠. 풍계 안으로 들어가는 무관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 군인전은. 풍계 안에 들어가는 무관들은 장교나 장군들은 뭐가 받죠? 문무가전을 받는 거고, 이 군인전은 뭐냐면 일반 군인들, 그러니까 풍계 밖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군인전은 고조시대에만 있었어요. 고조시대만. 조선시대는 없어. 조선시대 군인제 내용을 보면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뒷받침으로써 국가가 일반 군인층에 지급된 토지인데, 대개 이제 상급 군인은 전시가 체제 내에서 지급됐고, 주로 하급 군인들이 주로 이제 군인전 지급 대상이죠. 이 군인전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급돼요. 병역 복무 시에는 그 뭐냐면 면세권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양호를 배정해서 일반민들이 대신에 그걸 견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군인진의 지급 변화 보면, 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성방,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역군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했지만 지급한 명적이 일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정정식가는 1일종을 15개월 지급하는데, 이것도 명시화되어 있지 않죠? 아까 얘기했죠? 명시화된 것은 언제 때부터냐면 개정정식가야. 요때부터 이제 병종별로 지급 액수가 달라. 마구는 17가 전 23개월. 보고는 18가 20개월. 그 다음에 경정전식과는 더 세분화되어 있죠. 마구는 15가 25개월. 역군, 보고는 16가 22개월. 역군은 뭐냐면 오늘날은 공병이에요. 공병. 공병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간모군은 뭐냐면 도성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수비하는 군대야. 이런 것들은 17가 20개월. 그래서 이렇게 병종별로 군인층이 더욱 분화되면서 가든가 토지 면적이 향상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내장전이 있는데 내장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고려 왕실의 직화 토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고려 왕실의 어떤 재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때 내장전 있죠? 그래서 이 내장전을 이제, 내장원이나 내수사에서 갈렸잖아요, 조선에서는. 근데 이제, 조선과 좀 다르게 뭐냐면, 이 내장전을 지역 단위로 지급해요. 지역 단위로 지급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지역을 그냥 짜주는 거야. 뭐, 가평군, 양평군, 이 지역은 그냥 내장전을 설정해버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과 처라는 그 농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소 부국에서 그 장처도 거기 부국지에 포함되어 있어. 장초에 있는 사람도.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조선시대는 군 단위로 지급되지 않아요. 군 단위로, 뭐 어떤 특정 지역 단위로. 개별적인 그 지역 안에 조금씩 있어. 산별적으로 다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내장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직화토지지만 이제 크게 수조권적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실 직접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장처도. 수조권은 몇 분의 몇이냐?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왕실 토지 소유권의 지세, 이때는 지대와 동일하죠. 지대도 4분의 1이야. 4분의 1 수조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 수조권보다 더 높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많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4분의 1 수조권이 뭘로 바뀌냐면 10분의 1로 바뀌어요. 지세는 이렇게 수조권은요. 그래갖고 이렇게 수조권적 토지는 4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바뀐다. 그렇지만 그 왕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지대는 4분의 1을 그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토지보다는 좀 더 뭐냐면 수조권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해전을 볼게요. 공해전. 자, 공해전 기록에 보면 언제 지급된 걸 되냐면 성종 때 처음 지급됐다고 보고 있어요. 성종 때 이제 문무상계제를 실시하고 그 당시 항직 개편을 하고 등등등 하니까 호족 세력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해전을 지급했다고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해전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지방 간첩 경비예요. 경비.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호족들이 이제 지방을 통치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직접 지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이제 간청이나 왕실, 궁원의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공해전 안에 크게 보면 큰 머리가 공해전이 내장전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은 공수전, 지전, 장전, 내장전. 그래서 내장전도 공해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과 본국과 기타 경비를 충당하는 금액이고요. 지전은 이제 그 간청의 소모품인 종이, 붓, 먹 같은 작비를 충당하고 장전은 간역장의 공비를 충당하고요. 그다음 내장전은 왕실 재정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방가도 좀 쳐주시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지전 같은 게 있어요. 지전은 이제 지방 간청의 소모품을 이제 지급한 건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려 시대 때 지방 수공업이 발달하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전같이 뭐냐면 이제 공해전 지전같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돈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공물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방 수공업, 간청 수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전이 있는데 구분전은 현종 때 지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구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구분전은 개구수전해갖고 토지를 지급해서 나중에 죽은 후에 환수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형태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구분전은 종류만 해도 되게 많은데 후량구분전, 양반구분전, 작구분전 이렇게 이제 있어요. 후량구분전은 뭐냐 하면 이 후량구분전은 70세 이상의 퇴역 군인들, 그 다음에 시집가지 않는 5품 이상의 딸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적 부조로서 그 당시 이제 벌 수익이 없는 예전에 이제 퇴역 군인들이나 이 당시 양반들 5품 이상의 이제 딸들 이런들에게
그 뭐냐면 가부들에게 이제 뭐랄까 가부라고 하지만 노처녀 얘들에게 줬던 게 후양구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후양구분전은 나중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수신전하고 그 이런 것들 후양정 쪽으로 연결돼요. 조선시대 때. 예. 그래서 양반구분전은 뭐냐? 양반구분전은 뭐냐? 이건 경계 지역에 이제 설정된 토지인데 주로 이제 양반들이 그 뭐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도 지급된 것이 양반구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가전법을 만들어진 것이 소멸됐고요. 그다음 작구분전은 뭐냐면 후기 때 만들어진 구분전인데 항리나 진척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줬던 구분전이 작구분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구분전은 국가의 직역을 수행이기 때문에 그 직역의 명분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가전을 상속할 수 없게 된 양반의 처나 딸, 태역군인들, 육품 이하의 상직자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급했던 것이 이제 거다. 그래서 가전을 상속할 수 없게 된 양반의 처와 딸이나 태역군들 후양구분전을 지급했고 육품 이하의 상직자들은 양반구분전을 지급했고 향리나 진척. 그러니까 진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룻배들 있죠. 나룻을 운영하는 이런 시설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작구분전 지급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전이라는 것도 지급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역전이라는 게 있는데 외역전은 지방 향리들에게 지급했어요. 향리가 이제 뭐냐면 직역을 수행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지급했던 게 외역전이고요. 외역전은 조선 초기 때까지 있다가 언제? 세종 때 없어졌죠. 세종 때. 예. 그래서 외역전이 왜 없어졌냐면 그 향리들도 일종의 역을 담당해요. 이걸 직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향리들은 직역을 담당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양인계병지죠. 그래서 직역을 담당하는 대신에 뭐요? 빠지는 거야. 군역을. 그러니까 군역을 했다고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을 수행했다고 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준다는 명목으로 향리를 빼버린 거야. 그렇지만 향리는 이제 뭐 외역전은 안 봐도 이 사람들 토호세력들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해가지고 또 뭐냐면 착복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손해 볼 건 아니었어요. 예, 일단 이런 것도 있고 민전인데 민전은 그 미니 소가족 단위로 소유한 토지들이죠. 10분의 1주를 부담했고 민전의 수조지가 설정됐죠. 그래서 조선시대나 그 다음에 고조시대는 민전의 수조지가 설정돼요. 그래서 수조지가 설정될 때 이 민전은 또 뭐냐면 민전의 소유자들은 뭐가 돼요? 전주 정객지하에서는 정객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조를 갖다 바친 사람이 그 국가면 이건 공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면 사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전의 상속은 사적인 결정과 친족제도 간섭적인 토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민전의 소유권은 이제 군분 상속, 정자가 우대 상속, 적자 단독 상속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하는데, 대개 보면 17세기 이전까지는 어떤 게 주였다? 군분 상속이 주였고, 17세기 이후부터는 적장자 우대 상속이 주였어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토지 지급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직역전은 뭐냐면 그 자기가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교사가 되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전, 외역전, 군인전 이런 것들이 직업적이고 실물적 성격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교장한테 뭐 판공비로 한 50만 원 이렇게 주면 이 판공비는 뭐야? 품위유지비죠, 일종의. 그래서 장차관들도 품위유지비 주잖아요. 이런 성격의 이제 그 돈인데 거기에 들어갈 것은 공운전, 한인전, 구분전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공운전은 5품 이상, 한인전은 6분 이하. 그 다음에 구분전은 그 뭐냐면 여러 대상들 내게 줬던 것이 이제 구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사원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수조권적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수조권. 자, 수조권하고 이제 그 소유권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그 조선시대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직정법이 이제 아예 없어질 때까지는
그 토지 그 관계에서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토지에서. 하나가, 지주 전호제 관계죠? 지주 전호제. 그 다음에 전주 정객제 관계야.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어. 지주 전호제는 뭐냐? 잠깐만요. 아유, 그 줌을동 해야지. 네. 자, 지주 전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토지를. 이 사람은 토지를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전호가 지주에게 뭘 주죠? 지세를 아니라 이거는 지대를 주는 거죠. 지대. 예, 땅을 빌렸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아니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주하고 정객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정객은 뭐가 돼 있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주죠. 물론 자장론도 있겠지만 이 정객이고 이거는 이제 전주에게 이제 뭐냐면 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세를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객이 전주에게 조를 줄 때 보통 10분의 1 정도 바쳐요. 10분의 1.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전주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건 수조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수조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전주가 만약에 국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전이 되는 거고 개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사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이 사전이 경기뿐만 아니라 외방 사전이 돼가지고 경기 외 지역에까지 다 줬다 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농장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뭘로 바뀐 거야? 경기도 한정돼서 이제 사전이 지급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땅이 있으면 그 당시 토지는 이제 소유권상 기준으로 볼 때 두 가지 땅으로 나눠요. 여기 기준으로 볼 때 국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공전이 나오죠. 공전. 이거는 소유권상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 있죠. 여기 민전. 민전은 이게 뭐라고요?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 이건 소유권상에서 공전과 이렇게 사전으로 나눠요. 근데 수조권은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공전에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뭐 자기 국가 토지에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요? 민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에 설정이 돼.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은 위로부터는 고관 대작부터 해갖고 밑으로부터는 뭐야? 일본 평리까지 다 이 민전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아까와 같이 이제 이게 전주 정객제 여기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아까 이제 수조권을 기준해갖고 만약에 국가에 바치는 땅이다. 수조권을 내는, 조세를 내는 땅이다 하면 이건 공전이 되는 거야. 수조권상 공전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토지를 부과한 땅이다. 개인에게 갖다 바치는, 조세를 갖다 바치는 거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건 사전이 되는 거야. 이때 사전은 뭐냐면 수조권상 사전이야. 이렇게 이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토지에 자기가 수조권을 걷는다. 자기 토지에 수조권을 걷는다는 의미겠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사전에 자기 토지에 자기한테 수조권을 줬어. 이건 뭐예요? 면세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안 낸다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전과 사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 그래서 소유권상 공전과 사전, 그 다음에 수조권상 또 공전과 사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는 만약에 공전에서 이제 있는데 공전의 농민가 이제 공전 국가 토지를 빌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이거는 지세면서도 뭐가 있어요? 지대의 의미가 있어. 자기가 땅을 빌렸지만 실제로 못 내는 거예요. 같이 세금도 같이 내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세하고 지대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대는 누구한테 내는 거죠? 지주한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세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전주한테 내는 거죠. 지세는 맞네. 이렇게. 그래서 전주, 그러니까 국가나 관리들에게 내는 게 지세다. 그 다음에 지대는 그 당시 이제 거기 땅을 건작한 사람들이 지주한테 내는 게 지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대개 보면 이 지대는 이제 그 작계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2분의 1 정도 이렇게 걷어요. 2분의 1. 이게 변작 방수제는 아닌데 그 작계제를 이제 걷는 그 기준을 보면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세는 몇 분의 몇? 10분의 1.
근데 공전하나에서 지세와 지대는 똑같은데 여기 좀 비슷하. 몇 분의 몇? 4분의 1.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10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저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 이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변적방수 적용돼갖고 좀 올라가는 거야.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도 이제 공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분의 4, 4분의 1로 했다가 많이 많으니까 이건 10분의 1로 곤치고요. 예, 요거 이제 이게 곤쳐진 거야, 이게. 4분의 1 수조율이 10분의 1 수조율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뭐 복잡한데, 요 정도 이제 계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지? 사원전, 잠깐 볼게요. 사원전. 사원전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불교 사원에 속했던 토지인데, 사원전이 고려시대 되게 확대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됐는데, 왕이 사찰의 토지에 기증하거나, 그래서 신합을 하죠. 장처와 관련되어갖고 이제, 그래서 사원부가 형성했는데, 왕이 사찰의 토지에 기증하면, 이게 장처라고 해요. 농장이 이제 형성되는데, 요때 농장은 사찰의 토지지만, 실제로 왕의 영향력이 아닌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토지를 사찰에 많이 기증을 해요. 왜 기증하냐면, 일종의 탈세죠, 일종의.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그래서 만료는, 뭐냐면, 사원에 기증하지만, 이 사원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사원은 그다음 면세전이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토지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벌도 장학기금이나 이런 거는 기금 만들잖아요. 복지기금은. 근데 복지기금에 이제 뭐냐면 들어온 돈은 뭐예요? 세금이 감면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귀족들이 뭐 고리대에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권력에 비유화돼 토지를 강저, 매수, 개강 같은 걸로 이제 해서 자원이 확대되거나 농장이 확대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가는 사원전을 막기 위해서 장생포를 세웠어요. 장생포의 의미는 두 가지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여기까지 장생포를 세우고 더 이상 여기 밖으로는 사원전을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장생포를 세우면서 여기까지만 너네 사원전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이 사원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면세,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고 고리대나 암락이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고려 말기 때는 이제 조선 넘어가서 사찰이나 승려제 폐지론이 등장한 또 이 배경 때문이야. 사원전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귀족들이 사찰을 소유함으로써 거기를 명목으로 해갖고 이제 토지에 기증받는 형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리대를 이제 이용하거나 아니면 면세 명역 특권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와 비슷해요 이게? 조선시대 뭐와 비슷하죠? 서원하고 비슷하죠? 서원.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시대 사원전은 없었을까요? 조선시대도 사원전이 있었어요. 예, 규모가 축소됐지만. 왜냐하면 이제 왕실에서도 왕비나 왕의 명복을 빌려면 유교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거야. 그러면 불교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불사를 유지하려면 경제 기반이 있어야겠죠? 사원전은 계속 있었어. 조선시대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거 있죠? 요거, 요 표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 134페이지에 있어요. 공전과 이제 사전.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고조시대 때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서브노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기도 하죠. 아까 이제 봤던 것이 어디까지 봤냐면 95페이지까지 봤는데, 그 뒤에 이제 토지의 종류 해가지고 좀 볼게요. 자, 토지의 종류는 크게 이제 소유권상 국가 소유지인 공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조권상 국가가 갖는 걸 또 국가 소유지인 또 공전이라고 하죠. 이걸 수조권상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전의 유형들이 이제 밑에 있고, 공전의 종류도 있어요. 장저천, 내장천 이렇게 장천하고 불리는 초나의 토지로서 왕실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조권상 장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 내장전이라 해서 왕실 직속의 토지, 이게 있죠. 그래서 내장전은 장처전의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장전 안에 그 장처라는 그 뭐냐면 그 장원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공예전 같은 경우에 간청에 지급된 토지고요. 둔전, 학전, 적전 이런 것도 있고 사전 같은 경우에는 가전, 공운전, 한인전 있는데 이때 사전은 수조권상 사전이죠. 그래서 이제 가전은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세습이 됐고 공운전은 그 소유권적인 어떤 권리를 분급해서 이제 세습 처분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한인전은 이제 소유권적인 권리 분급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뭐냐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수조권을 줬는데 이것을 이제 매매도 가능했다는 거야. 소유권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소유권처럼 매매도 가능했다. 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인의 직역에 따라 대가로 실직이 없는 동정직에 제수하는 관리대에 지급한 토지인데, 요런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처럼 육품 이하의 관리대에게 지급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한인전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구분전은 여러 가지 명목에서 주어요. 그래서 육품 이하의 관리 및 군인들에게 지급한 군인이 사망했거나 연립한 자손이 없을 경우에 그의 부인이나 딸에게 지급을 했거나 태역군인들에게 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항리들이나 진척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줬거나 등등 여러 가지 구분점이 있다. 그 다음에 민전은 개인 소유지고 국가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납부했고요. 민전의 수조지가 설정되고 수조권이 국가의 토지에 소유되면 공전, 그 다음에 개인에게 설정되면 사전 이렇게 불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하고 자녀 간의 군분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이제 농장의 형태 가지고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부분도 있어요. 요거 한번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배 대응 부분에 후기 때 녹가전 좀 볼게요. 자, 녹가전은 원종 때 제시했던 이제 그 내용인데 소유지뿐만 아니라 수조지가 대부분 잠시 때 국가 재정이 파탄되고 그 녹봉모자도 제대로 이제 지급되지 않으니까 원종 12년에 녹가전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녹봉제를 보충한다는 곳에서 경기 파현 지역에 주로 개간지에 이제 주로 이용해갖고 수조권을 분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로 현직 양반 관료도 있고 경기 파현 지역에 설치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또 이제 농장의 확대를 문제 해결해서 녹가전 외에도 전민 변전 사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원종 때부터 해서 우왕 때까지 1년에 전민 변전 사업을 했고 그리고 말기 때가 너무 이제 뭐냐면 사전이 확대되니까 농장이 확대되니까 사전 개선론과 사전 개혁론이 나왔다. 그래서 사전 개선론은 현재 나와 있는 사전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폐단만 제거하다는 건데 이때 이제 사전이 가산화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냐면 수조지가 한 명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주게 돼. 그러니까 원래 10분의 1만 내야 되는데 여러 명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바치면 5분의 1, 그 다음에 뭐 2분의 1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낸단 말이야. 그럼 부담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전 기억론은 아예 그냥 쌍까지 사전을 없애버리고 뭐냐면 다시 나눠주자. 그놈. 심지어는 소유권고자도 개선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개혁 가전법 사전 개혁론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가전법 제정으로 사전을 기반으로 운영했던 농장을 확파했다. 이때 사전을 기반으로 했던 농장은 어떤 걸까요? 사전의 가산화를 통해서 수조권을 기반으로 했던 농장들이 확파된 거예요.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기초한 농장들은 뭐예요?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전반적인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풀어봤고요. 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기출문제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자, 47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고려 현종 때 오픈 버스에 각각
팔품버스에 을이 있었다. 이들과 관련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갑의 아들은 국자관 사무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공부했다. 이 국자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얘기할 텐데, 국자감은 유학부하고 기술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학부는 유학, 서학, 산학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신분별 입학이 됐죠. 그래서 3품 이상은 국자학, 5품 이상은 태학, 7품 이상의 사무학, 사문학 이렇게 있는데, 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5품 이상에 갈리기 때문에 사문학이 아니라 어디에 입학해야 되죠? 태학에 입학해야 돼.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 갑이 죽은 뒤 그의 가족은 구분전을 받았다. 구분전은 이제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뭐냐면 지급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5품 이상에 갈리기 때문에 갑이 죽으면 구분전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음전을 지급한 거죠. 공음전. 자, 그 다음에 3번은 을의 아들은 국자관에 입학하여 산학을 공부했다. 자, 국자관인데 을의 아들은 몇 품이에요? 8품 버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주로 어디에 입학하면 당연히 기술학부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학에 입학했다는 건 맞죠. 그 다음 을이 지급된 한인전은 세습이 가능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인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댔죠. 6품 이하의 간이 자녀들에게 지급한 토지, 그 다음에 동정지를 받아 처음에 산직책에 있던 간인들에게 지급한 토지 두 가지 있는데 앞에 있는 이제 한인전은 세습이 불가능한 거야. 세습이 불가능.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돼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은 뭐냐면 이제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사료의 이제 순서대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는 거죠. 자, 보기는 고려 전시가의 제도 변천 과정이다. 실시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면 실시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제 좀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버섯의 단계를 논하지 말고 사람의 봉성과 행동의 성악을 가지고 나눠라. 자, 역분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기흑이죠. 자, 기흑은 이제 버섯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말고 단지 사람의 풍속만 보고 전하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풍속만 보고 하니까 역분전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정식가에 있는 내용이야. 네, 시장정식가.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이 세 번째죠. 니을은 이제 개정하여 문무 양반과 군인에 이르기까지 전식가를 직파하라. 이로써 법을 잡는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니을과 관련된 내용인데 목종 때 실시한 개정정식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은 뭐냐? 디귿인데 자, 디귿은 이제 내용을 보면 자식이 없거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구분전을 지급한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구분전, 현종 때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분전 마지막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니은이죠. 그래서 구분전은 거란 침입된 이제 순국한 군인들에게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것이 후장구분전에서 출발했고요. 여러 명목의 구분전이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기의 사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경종 2년에 개국공신, 항의 기순 성주들에게 훈전을 지급하고 현종 때 공훈전을 분배하고 자식이 죄를 범하면 그 자손에게 지급하고 문종 때는 이제 공훈전 식법을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 공훈전은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고 했죠. 병종 때는 훈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종의 문종 때는 공훈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냐면 공양왕 때는 공신전 이런 이름 바뀌었는데 원래 제도화된 것은 이제 문종 때 공훈정식법과 관련된 거예요. 하여튼 이건 공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공훈전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지급했다는 건 이제 기족제서에서 주장한 건데 요 서대에서 요 한문 사조에서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은 맞지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경종 2년에 개국공신에게 훈전을 지급했다. 자, 경종 2년에게 이제 개국공신에게 이제 훈전을 지급했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요거 첫 번째 사료에. 그 다음 3번은 현종 12년 훈전 대신에 공훈전을 지급하여 세습을 폐지했다. 세습을 폐지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볼 수는 있지만 심지어 자식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 선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 정도 지급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 문종 3년에는 퇴직관리에게 지급됐던 공훈전을 해소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오히려
퇴직관료에게 지급된 것은 없고 상관만 약간 감한다는 내용이 있어. 상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이 사료에 있는 내용을 추측컨대 2번이 답이에요. 2번. 1번은 맞는 내용이지만 이제 사료 내용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자, 고려초 토지제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문종정시가, 문종정시가 때는 이제 경정정시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급된 토지였으며,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 맞죠? 이건 뭐, 전시가뿐만 아니라 가전법도 마찬가지로 수조권만 지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종정시가. 목종정시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다음에 개정정시가 얘기죠. 그래서 인품과 사색 공부에 위한 간품이 고려되어 분급됐다. 이거는 그 목종정시가, 그러니까 개정정시가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 실시한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경종 때 그 전시가죠. 시정정시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틀린 거는 3번을 보면 자 직역에 대한 대가로 향리대 외역전 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정책. 공정책은 이제 뭐냐면 공신전, 공음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정책을 5품 이상의 관리에 지급하도 제도였다. 맞죠? 그래서 답이 이제 뭐냐면 2번이 되겠죠.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토지 지급가 기사와 관련된 고려사 시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상공만의 그 말기에 경계가 정확하지 못하여 부렴도 포준이 없었다. 세금 걷는 제도도. 그래서 고려가 태종 왕이 되니까 먼저 토지제도를 개정하여 백성들이 거둬들이는 것을 한도를 정했고요. 농사와 얌잡을 장려했고 등등등 있고. 그래서 강종 때 지나고 그다음 문종 때 내용이 나오죠. 문종은 몸소 절약과 검소를 심쓰고 필요 없는 간원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였었다. 등등등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와 관련된 새로 시행된 토지제도 명칭 뭐죠? 역분전. 그리고 지급 기준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품과 행실, 공유에 따라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성립된 토지제도와 그 이전의 토지제도 다른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여기는 나는 문종 때인데 이건 무슨 정시가요? 예, 요 나는 이제 뭐냐면 지급된 것은 경정정시가죠. 예, 문종 때. 그러면 그 이전에 실시한 정시가는 개정정시가죠. 그래서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에 비교할 점을 쓰라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시 규모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농장이 확대도 간직 수가 늘어나고 등등등 해가지고 줄어들고 그 다음 무반의 대우가 되게 좋았죠. 무반의 대우가 왜 좋았어요? 거란적으로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거 공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지계도 토지 지급하지 않고 한해가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무상계 전시, 별사가 전시와 향직이 지급됐다. 그런 내용들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가해 토지대도 실시 배경과 그 의미인 밑줄진 기획을 고려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실시했던 핵심적인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고 나와 다의 토지제도를 비교를 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가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죠? 역분전. 그래서 이제 사망을 통일할 때 조신과 군사들에게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성품과 행동의 성악, 공내 대소를 나눠서 토지를 지급했다.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근래에 전쟁이 일어나 창고가 텅 비어서 백간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고 등등 있는데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야? 풍계에 따라서 경기파년의 토지를 지급했다. 자, 경기파년의 토지를 지급한 것은 녹가전이죠. 녹가전. 그 다음에 다는 무독 경성에 거주하는 왕실을 지키는 자 쭉쭉쭉쭉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군전 내용이 나오니까 쭉 보니까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가전법.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역분제의 실시 배경과 의의가 뭘까요? 고려 왕건이 후삼국통이 나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후삼국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호족과 측근세의 충성을 유도하고 왕조의 기반을 강화하려고 준 거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가의 역분전과 나의 녹가전 사이에 있었던 그 고려 토지제도 변화. 너무 예매하지. 이거 시정정시가,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다 써야 돼.
이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안 나와. 이거 2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정, 개정, 경정,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다의 비교점. 자, 나와 다의 비교점은 이제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녹가전하고 가전법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문제인데 이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중요한 것만 보면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보면 토지의 사유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10분의 1 조세를 수조권 지급했다. 그리고 수요권의 재분배 개혁 정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무관리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했고, 그 다음에 신진관료들에게 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역에 한정돼서 지급했다는 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세습이 금지돼 있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같은 경우에 보면 녹가전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전시가 일환으로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있고 이에 반해 가전법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세우는데 실시를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거기에 문제 분석편에 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총괄평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자, 이 총괄평가가, 이게, 몇 개 적어놨는데, 이게 없어졌네. 총괄평가 251페이지. 잠깐만.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되겠다. 거기 뒤에 좀 이상하다 했다. 거기, 50페이지 9번 문제 좀 풀게요. 50페이지 9번 문제 풀었죠? 네. 총괄평가가 몇 문제 더 있는데, 일단은, 있고, 제가 깜빡했는데, 총괄평가 부분을, 이거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이따 풀게요. 이거는, 좀 쉬었다가요. 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